이번 대선판에서 조중동이 지금 어떻게 스탠스가 어떤지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힘 쪽으로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중동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세창 전 총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힘당 가지고는 이번엔 대선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좀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마지막 기적을 일으키려면 결국 윤석열을 정리해야 된다. 윤석열이 더 이상 이제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 대선판에 끼어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중동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그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이 어대명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게 윤석열이 경선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국힘당이 윤석열 당이 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20, 30% 극우 지지자들이 보수의 중심이 되게 되면 사실상 조중동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조중동이.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조중동이 보수의 마이너로 밀려가는 거. 그리고 보수의 그 중심부를 윤석열과 그 극우 지지자들이 차지하는 거. 지금 조선일보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네요. 이 사설인데요. 11사설입니다. 보시면, 이건 뭐. 이제 파면 직후에 그 여러 주자들이 이제 그 윤석열을 이제 방문하고 나와서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이제 제일 머리에 올렸던 게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래도 대선 출마 선언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충성심이다. 이건 완전히 이제 이걸 조선일보가 인용한 것은 저렇게 윤석열이 저렇게 조폭 논리로 저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국민이 아니고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대선 주자들을 윤석열이 저렇게 그루밍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거론했던 사람이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고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장관 사퇴 직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자랑 삼아 얘기했고, 그리고 나경원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저 이철우, 김문수, 나경원 다 X예요, 지금. X. 그래서 사실상 조선일보는 지금 사실상 이제 한동훈을 지지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 가지고 사실상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세게 얘기했는데 국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떨어져 자숙하라. 이렇게 돼 있죠. 톤이 아주 셉니다. 근데 저 얘기는 한동훈이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일보는 여전히 한동훈을 한동훈에 좀 희망을 좀 걸고 대선판 리딩을 좀 해 나가긴 할 텐데, 근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조선일보조차도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든 누가 됐든 이번에 그 어대명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이제 좀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인데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준비가. 다음이죠. 이게 이제 강천석 칼럼인데요. 저기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승리한 거죠. 제목 좀 보세요. 제목 잠깐 보죠. 한 번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건 기적인데 그 기적이 한 번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사실상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아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몇 번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적은 국힘당 경선 과정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에서 하나갑을 제치고 1등 했듯이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미래의 확장성 하나만 보고 굴러 들어온 돌을 1등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대구 경북이 굴러온 돌을 여기서 굴러온 돌로 지칭되는 저 누굴까? 저게 뭐 한덕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심의 개입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누가 보더라도 윤의 아바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굴러온 돌,
대구 경북에서 1등으로 뽑아줬으면 하는 예, 그 기적의 대상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경선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계속 노무현을 이제 그 사례로 빗대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정몽준하고 또 단일화 고비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국힘당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한번 경선 그러니까 한덕수가 있죠. 한덕수하고 결국 단일화 경선에서 또 다시 한번 이겨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하기 좀 그런 게 노무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뭐 어찌됐든 재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은 지금 내란으로 거의 지금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뭐 논리적인 적합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조선일보의 이제 그 속마음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일단 첫 번째로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적이다 이거야. 국힘당이 이기는 건. 근데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기적은 대구 경북에서 TK 출신이 아니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쓰여져 있는 한동훈이 대구 경북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경선에서 1등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결국 보수의 본고장이고 윤석열 지지의 핵심인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을 1등으로 선택을 해줘야 본선에서 이재명과 붙을 수 있다 이거죠.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김문수를 꺾고 1등으로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바라는 기적은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이 1등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 이 국힘당 지지자로부터는 힘들게 1등을 할 수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1등을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첫 번째 기적.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그다음에 한덕수하고 붙어서도 한동훈이 쉽지 않아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경선에서 이긴 거. 이 두 가지 기적을 통과해야 네. 한덕수가 이제 이재명을 상대로 한번 비벼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 마지막이 아주 재밌어요. 네. 또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기적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기적을 더 바라야 된다. 최종 승리하려면. 네. 근데 기적이 뭐냐? 전임 대통령 바로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어떤 관심도 표시하지 않고 어떤 응원의 말도 보태주지 않아야 한다.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다. 네. 이러면서 네. 아주 쓴소리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힘당의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윤석열이 절대 이번에 대선 경선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거 이번 네. 대선.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네.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럴 리가. 그러니까 자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 대선은 좀 어렵다 이거죠. 5대0을 사실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네. 설령 윤석열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네. 김건희가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김건희는 이제 조선일보 폐간에 지금 목숨을 건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동훈이 국힘당 후보가 되는 순간 사실은 이제 이재명하고 결어서 한동훈이 안 되더라도 이제 국힘당은 완전히 한동훈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네.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바라는 대로 이 TK에서 한동훈이 1등을 한다면 사실상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을 지우고 국힘당을 한동훈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한동훈이 그렇게 이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국힘당을 윤석열 당이 한동훈 당으로 다는 걸 윤석열 김건희 씨가 두고 보겠냐는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야. 조선일보 특히 폐간에 목숨을 걸었던 김건희. 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한 거고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민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이 김건희 씨를 뭔지 모르지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협박하고 딜을 했고 거기에 굉장한 모욕과 상처를 느낀 것이 김건희 씨고 그것이 일단 1차로 계엄 버튼을 누르는데 계엄이 실패했죠. 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이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가. 예. 자, 이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이번 대선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저는 이 두 개 사설 보니까 사설 칼럼을 보니까 다 읽히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중앙일보도 한덕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서로 미는 주자는 달랐다 그랬잖아요. 조선은 네. 한동훈, 중앙은 오세훈이었는데 공통점은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조중동의 말을 안 듣고 아스팔트 극우 목소리를 듣고 극우 유튜버들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보수를 대표하는 주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또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플레이어가 돼서 자기의 아바타를 대선 후보로 띄워서 국힘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드는 순간 조중동은 더 이상 입지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하고 중앙일보는 이 윤석열의 대선 개입 그리고 그걸 가장 큰 경계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덕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대선판에 뛰어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윤석열의 꼬봉, 윤석열의 꼬봉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한덕수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아요. 네. 자, 이 한덕수를 언제나 한덕수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의 대응으로. 윤석열의 정확하면 꼬봉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꼬봉. 아바타보다도 꼬봉. 꼬봉.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앙일보도 그 한덕수를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2달도 채 안 남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정부의 수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선거 관리 공정성에 흠집을 낼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대행의 이런 행보가 대선 차출설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거의 민주당의 주장이랑 같아요. 저 중앙일보의 사설은. 저게 조선 중앙에서 저렇게 써버리면은 특히 사설에 저렇게 쓰면은 네. 한덕수가 지금 이번 주에 네. 지금 이제 뭐 뛰쳐나올 준비를 거의 다 뭐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다가도 네. 이럴 것 같아요. 저 조선일보, 네. 중앙일보의 이제 한덕수에 대한 저런 시각 때문에 결국 국힘당 지도부가 멈칫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것에 대해 딱 제동을 건 겁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무튼 이 조중동 워낙 이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고 특히 국힘에서 아주 그 중요한 기준으로 자기를 삼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저런 사람들 특히 기득권에서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힘에서는 지금 한덕수에 대한 저런 부정적인 평가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거슬립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개헌 얘기도 지금 또. 네, 사설에서 일단 보면 계속해서 윤석열을 견제하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의 퇴거, 비극의 대결 정치 종식 계기로 이렇게 된 거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내용을 좀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중앙일보가 바라고 있는 것은 개헌이죠. 내각제 개헌. 네. 네. 이번 대선은 한계가 명확해진 87 체제를 종식할 개헌에 적기고 결국 재앙적 대통령과 야당의 무한 대결을 주장하는 현행 헌법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올 초부터 사실상 중앙일보는 오세훈을 대통령 후보로 밀고 또 오세훈도 계속 내각제 개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딱 또 불을 지펴줬죠. 했는데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네. 안타깝다. 네. 너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 의장은 사흘 만에 제안을 철회하고 말았으니 안타깝다. 네. 그리고 이 제안을 이제 철회시키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시대 정신을 포용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저 얘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어대명을 사실상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중앙일보는.
그래서 국힘당에게 뭐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훈수를 두는 것보다는 어대명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상 당신이 개헌 얘기를 하라.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라. 네.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앙일보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저렇게 국힘당에는 더 이상 희망을 또 한덕수한테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도. 그러네요. 네. 자리 어차피 이제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그런 이 폐악적인 이런 군주형 대통령이 나오는 걸 막으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권력은 나눠야 된다. 그걸 이재명 당신이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 동아일보도 한번 보죠. 동아일보도 뭐 대체로 비슷하죠. 한덕수에 대해서 안 좋게. 네, 한덕수에 대해서 네.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네. 네. 자, 무슨 곡절이 있길래 한 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했는데 이완규 얘기죠. 네. 그것도 논란이 큰 인물을 지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출론 등과 맞물려서 온갖 억측이 나온다. 네. 아하. 이완규는 굉장히 논란이 큰 인물이라고 지금 동아일보도 얘기를 하고 안 있어요. 좋게 쓰고 있군요. 자, 이 정도면은요, 그 헌법재판관들, 그 조한창, 그 정영식, 그다음에 김국형 네.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한덕수가 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 있죠? 네. 저 조중동이 저렇게 다 비판적인데 그거 무시하고 손들어줄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아 보여요. 네. 저건 이제 위헌 심판으로 이제 비화가 되면 네. 제가 볼 땐 전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조중동이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지금. 네. 이완규 지명권 관련해서 지금 헌재에서 지금 심판을 또 사건이 올라와 있죠. 네. 네. 그게 마은혁 재판관이 그 주심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의 불만은 뭐냐면 한덕수가 사실상 그 윤석열의 이제 그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도 마땅치 않지만 그 이완규의 지명을 통해서 한덕수의 캐릭터가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윤석열의 생각을 윤석열 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중동은 더 이상 한덕수한테 기대를 안 걸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조중동은 윤석열을 정리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한덕수가 하는 짓거리는 결국 윤석열을 상황으로 모시고 결국 윤석열의 뜻을 대행하는 그런 한덕수한테 이제 조중동은 지금 뭐 미련이 없는 거죠. 네. 네. 자, 이게 참 조중동 사설을 보면은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좀 동일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심지어 동아일보는 한덕수가 출마를 어떻게 할지를 빨리 밝혀라. 네, 한덕수가 이제 모호하다 지금. 자기가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지금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대선 출마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걸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출마설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전국에 혼선을 주는 일이다. 한덕수는 하루빨리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출마할 거라면 즉시 대행직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한덕수의 시간은 한덕수가 대행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놀이에 놀 수 있는 꽃놀이패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이번 주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가 넘어가면은 거의 조중동이 융단 폭격을 퍼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 맨 밑에 보면 자 지난번 8년 전 박근혜 때도 박근혜가 파면됐을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닷새 만에 그때도 사실 황교안도 대선 출마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 닷새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거예요. 한덕수 당신은 벌써 지금 출마설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태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